안녕하세요. 내 손안의 해외 주식 MC 이호선입니다. 제가 요즘에 노트북을 하나 알아보고 있는데요. 윈도우가 깔린 노트북하고 윈도우가 없는 노트북하고 약 한 15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15만 원 곱하기 전 세계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 와, 마이크로소프트. 엄청 돈 많이 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시작할 때 노트북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윈도우가 약 한 15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있고 없고가.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많이 팔아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윈도우를 잘 파는 거고 윈도우와 오피스를 잘 파는 것도 이 시가총액 1위가 하는데 공헌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의 포인트는 클라우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클라우드요? 예. 클라우드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정확하게 저는 뭔지 잘 몰라요. 예. 클라우드가 뭐죠? 클라우드 이러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구름을 파는 거예요? 구름 같은 것을 팝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름처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접속해서 저장하고 또 그 안에 데이터를 꺼내보고 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장 공간을 말하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그리고 네. 또 우리 여행 가서 사진 엄청 많이 찍잖아요. 엄청 찍죠. 필름 네. 값이 따로 안 드니까 그쵸. 예전보다 훨씬 많이 찍는 것 같아요. 그럼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지만 나한테만 다른 그 수만 장의 사진들이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럼 그거를 뭐 하드웨어를 다 늘릴 수도 없고 맞아. 그리고 모든 기기의 용량이 다 커질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휴대폰이 아닐 것 같아. 그냥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그렇죠. 네, 짐을 될것 이렇게 같은 지고 생각이 다니셔야 들어요. 되는데 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이 서비스가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 동력이 됐던 것이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이용료가 그렇게 비싼가요? 네. 비싸지 않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고 아니 있는 비싸지 건데 않은데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시가총액 1위를 만들었어요?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채용하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기업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효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기존의 회사들이 자체 IT 센터들을 활용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구축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이게 초기 단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원래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클라우드를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라우드 대표 기업은 아마존 아니었나요? 예, 일단 이 아마존이 현재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마켓 셰어가 1위인 기업이 맞습니다. 네.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이 클라우드라는 게 생기게 됐는지 이 내용을 들으시면 좀 알 수 있을 텐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아마존은 판매 회사 아닌가요? 예, 전자상거래 쇼핑몰. 회사죠. 이제 이 전자상거래에 저희도 쇼핑을 많이 하지만 특정 월에 쇼핑액이 급증을 합니다. 언제냐 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오. 알리바바로 치면 저희가 광군절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때 예를 들면 트래픽이 굉장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그 한 번의 거래를 다 체결을 시키려면 거기에 알맞는 예를 들면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 간단하게 예를 드릴게요. 거기에 관련된 예시가 슈퍼컴퓨터가 10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 있잖아요. 저희가 뭐 1월달 뭐 블랙 프라이데이 지나서 1월달, 2월달에는 2대 정도밖에 필요가 없는 예. 거예요. 그럼 8대가 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노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8대 내가 이미 시설 투자는 다 해놨는데 얘네는 놀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이거 필요한 애들한테 빌려주자. 이 개념으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빌려주는 개념으로 갔었기 때문에 아까 클라우드가 비싸나 싸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적정한 가격으로 자체 구축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듣고 이해한 거는 그러니까 서버를 내가 이만큼을 내가 이제 지어야 되는데 맨날 이만큼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떤 날은 요만큼 빌리고 어떤 날은 이만큼 다 빌리고. 예. 맞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하게 예. 맞으신 거예요. 근데 아마존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장점은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장점으로 기본적으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암흑기를 겪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암흑기를 겪으면서 이제 체질적인 개선이 필요했었는데 이때 모든 기업들한테 우리는 윈도우와 오피스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클라우드라는 비즈니스라는 회사다라는 DNA를 직원들에게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요? 제가 네. 이거를 조금 오래전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빌 게이츠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거고요. 생각의 전환이라는 책 저도 읽어봤어요. 네, 그리고 가장 제1의 부호이기도 했었죠. 네. 근데 사실 그 빌 게이츠가 이끌었던 그 시기에는 PC의 시대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그 강점이 어마어마한 주가 성장의 동력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우리가 모바일로 넘어왔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또 빌 게이츠가 은퇴한 이후 2대 CEO가 취임을 하면서 아이폰과 애플의 성장을 보면서도 아니다. 저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던 비즈니스를 잘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모바일 시대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뒤처지기 시작했고 주가도 그때 엄청 떨어졌죠? 주가도 그리고 사실 떨어지기도 했고 상승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뭐 애플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방금 말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주식의 주가는 점점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그 이빨 빠진 호랑이다. 원래 호랑이였는데 빌 게이츠 때 호랑이였는데 이빨이 다 빠졌다. 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CEO가 2014년에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 회사가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분 성함이? 사티아 나델라라는 나델라? 분이고요. 이제 내부 발탁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걸 저희가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케이스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94년도에 이제 애니콜 불량 사태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건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자식과 와이프 빼고 다 바꿔라. 마이크로소프트 동일하게 세 번째 사티아 나델라 CEO가 온 다음부터 클라우드로 다 바꿔라. 야. 우리는 클라우드라는 회사다. 윈도우도 클라우드에 붙이고 오피스도 클라우드에 붙여라. 다 클라우드로 서비스한다. 근데 이런 클라우드 DNA가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심어져 있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시장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다른 경쟁의 기업에 비해서 훨씬 나아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적중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면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에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월마트가 왜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와 했냐? 시장 1위 사업자인 아마존하고 안 하고.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월마트와 아마존은 경쟁자거든요. 아. 네, 저희 아마존이 만약에 클라우드 얘네 거를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얘네 기밀을 빼갈 수도 있다는 막 이런 우려들.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집중을 했고 그 이후부터 이 서비스나 보안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보안 회사들을 막 몇 개씩 그냥 막 인수합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요인이 돼버린 거죠. 또 다른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그 OS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윈도우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여러 MS 오피스, 파워포인트, 엑셀 그리고 워드 같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클라우드에 접속을 합니다. 근데 그 클라우드에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혹은 뭐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다면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뭔가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는 클라우드와 그렇지 않은 클라우드 중에서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하던 거니까 네, 그렇게 맞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준비하는데. 원래 잘하던 것을 또 잘하는 것에 다 붙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신문 기사 얼마 전에 이제 본 기사 중에 하나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무슨 이렇게 보안 관련된 거를 이렇게 수주 받았다는 기사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네. 국방성 그 클라우드 전환
수주인데요. 이제 이름은 제다이라고 불리고 있고 이 굉장히 큰 규모의 수주권을 달성을 했는데 사실 금액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어디에서 수주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보안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군사 기밀을 다루는 정부 기관에까지 클라우드가 진출을 했다는 점에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다는 거는 전 세계의 이제 클라우드를 선택하려고 하는 대기 중인 기업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 기술력이 제일 좋구나라는 광고 효과를 심어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안도 좋게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실적도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시총 1위도 하고 그런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한 것보다도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전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이번 최근 분기에 한 1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관련된 비즈니스는 전년 대비 38.9%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우와. 전체 매출 대비 2배가 넘는 성장성이에요. 향후에도 이 성장성이 지속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현재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데 향후 뭐 한 3, 4년 이내로 50% 이상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매출이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손민영 선임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이게 사실 시가총액 순위를 보시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 순서로 갈 수 있는데요. 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 중에 또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기업이 3곳이나 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클라우드 산업 자체도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하는 산업 속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하고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상승에 조금 더 이제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말씀 못 해주신 뭐 장점 있으면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그 해당하는 그 자기네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지금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성장하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고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갖추고 있는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것을 살짝 기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모시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중점 사업이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모르는 저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내 손 안에 해외 주식에서는 여러분께 이렇게 어려운 또 용어와 또 어려운 또 해외 주식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아주 쉽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관심 가지면 좋을 그런 기업 소개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